하루 2만 원 벌려고 시작한 일이 3일 만에 병원비로 6만 원이 나갔습니다. 딱 3일. 무릎 주사 한 번 맞고 그만뒀습니다. 그게 정자 씨가 경험한 노인 공공근로의 현실입니다. 놀라운 건 같은 일을 3년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일도 같고 나이도 비슷한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혹시 지금 노인 일자리 신청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지금 끄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부모님의 건강과 당신의 후회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노인 일자리 4가지 유형별 특징, 지역별 차이, 그리고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7가지까지 오늘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정자 씨 이야기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자 씨는 작년 11월에 노인 일자리 공고를 보셨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였습니다. 학교 앞 교통정리 업무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 한 달에 29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29만 원이면 기초연금이랑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이 넘는다고요? 약값이랑 병원비 내고도 남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하셨습니다. 첫날 출근하셨습니다. 아침 7시 30분까지 학교 앞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 건널목 안내를 하셨습니다.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서 일하셨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었지만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냥 서 계셨습니다. 첫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셨을 때 다리가 묵직했습니다. 그래도 참을 만했습니다. 이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지. 둘째 날도 똑같이 출근하셨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무릎이 조금 쑤셨습니다. 어제 무리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일하셨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니까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셋째 날 아침입니다. 일어나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해서 서 있는데 무릎이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을 버티고 점심시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담당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이정자 씨는 3일치 활동비 3만 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무릎은 계속 아팠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셔서 염증이 생긴 거라고요.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 한 달 동안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비가 30만 원 나왔습니다. 29만 원 벌려다가 30만 원 쓴 셈입니다. 이정자 씨는 후회하셨습니다. 왜 내 몸 상태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같은 노인 일자리인데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까요? 이정자 씨는 왜 실패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지금부터 성공 사례 4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들의 공통점을 알면 여러분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68세 장복희 씨입니다. 장복희 씨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정자 씨와 같은 유형입니다. 하지만 장복희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거리입니다. 장복희 씨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경로당 청소 일을 하십니다. 왕복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정자 씨는 왕복 1시간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도 달랐습니다.
장복희 씨는 경로당 청소를 하십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걸레질 하다가 힘들면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정자 씨는 학교 앞에서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앉을 곳도 없었습니다. 장복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좋고 내 페이스대로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요. 한 달에 50만 원 받으시는데 이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외식도 하신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는 72세 최말순 씨입니다. 최말순 씨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노노케어 활동가입니다.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안부도 확인해 드리는 일입니다. 한 달에 76만 원을 받으십니다. 공익활동형보다 급여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근무 시간이 더 길고 감정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말순 씨는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구역장을 하셨고 동네에서도 인심이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노노케어 일자리가 본인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하루에 3명에서 4명 어르신 댁을 방문하십니다. 한 분당 1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는 하셨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복지관에 연락도 해드립니다. 최말순 씨는 이 일이 힘들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보람 있다고 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본인을 기다린다는 게 느껴져서 좋다고 하십니다. 물론 가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어떤 어르신은 예민하셔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최말순 씨는 원래 성격이 차분하셔서 잘 받아주십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66세 홍금자 씨입니다. 홍금자 씨는 시장형 사업단에서 일하십니다. 지역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십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입니다. 한 달 기본급은 60만 원이고 반찬이 많이 팔리면 인센티브로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더 받으십니다. 많이 팔린 달에는 100만 원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홍금자 씨는 원래 요리를 좋아하셨습니다. 평생 가족들 밥 해주시면서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 집에만 계시니까 심심하셨습니다. 그때 시장형 사업단 공고를 보셨습니다. 요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신청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위생교육, 조리기술 교육을 2주 동안 받았습니다. 무료였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십니다. 오전에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 손님들이 주문한 반찬을 포장합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이 4명 더 계십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라 분위기가 좋습니다. 함께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홍금자 씨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취감입니다. 손님들이 반찬 맛있다고 또 사러 오십니다. 단골 손님이 생깁니다. 이게 너무 기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손주들한테 선물도 사주시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일과 보람과 수입이 모두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75세 오상도 씨입니다. 오상도 씨는 취업알선형으로 일하십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십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중에서 가장 급여가 높은 유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근무 시간도 길고 강도도 높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말도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오상도 씨는 70세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체력이 좋으신 편입니다. 현장 일을 그만두고 나서 집에 계시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셨답니다. 그래서 경비 일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시니어 취업센터에서 알선해 줬습니다. 면접 보고 합격하셨습니다. 경비 일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습니다. 택배 분류도 하고 쓰레기 관리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합니다. 민원도 가끔 들어옵니다. 하지만 오상도 씨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원래 몸 쓰는 일이 익숙하시고 사람들 응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180만 원이라는 급여가 만족스럽습니다. 이 돈으로 부인과 함께 생활하시는데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제일 좋다고 하십니다. 자, 이제 네 분의 성공 사례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정자 씨의 실패와 네 분의 성공을 비교해 보면 명확한 차이가 보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리, 둘째는 체력, 셋째는 적성입니다. 먼저 거리입니다. 이정자 씨는 집에서 왕복 1시간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70세 무릎에는 무리였습니다. 반면 장복희 씨는 왕복 20분입니다. 이 차이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거리입니다. 집에서 왕복 3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이면 아무리 급여가 좋아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체력입니다. 이정자 씨는 무릎이 약했습니다. 평소에도 계단 오르내리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4시간씩 서서 일하는 업무를 선택했습니다. 본인 체력을 과신한 겁니다. 반면 오상도 씨는 70세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을 만큼 체력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비 일도 무리 없이 하십니다. 본인 체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내 몸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서서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허리가 안 좋으면 무거운 거 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체력이 약하면 근무 시간이 짧은 공익활동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몸을 속일 수 없습니다. 셋째는 적성입니다. 최말순 씨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셔서 노노케어를 선택했습니다. 홍금자 씨는 요리를 좋아하셔서 반찬 가게를 선택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하신 겁니다. 반면 이정자 씨는 급여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좋아하는 일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성이 안 맞으면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오래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출근하는 게 고통스러워집니다.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 노인 일자리를 선택할 때는 급여만 볼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인 일자리 4가지 유형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급여가 얼마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분에게 적합한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걸 알고 나면 내게 맞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공익활동형입니다. 이정자 씨와 장복희 씨가 한 일자리가 이 유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인 일자리입니다. 한 달 급여는 29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주 3일에서 5일까지 다양합니다. 일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학교 급식 보조, 교통 정리, 공원 청소, 경로당 관리 같은 일입니다. 공익활동형의 장점은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근무 시간이 짧습니다. 업무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체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단점은 급여가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외 활동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익활동형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서 하는 일인지 앉아서 하는 일인지 실내인지 실외인지 꼭 물어보세요. 본인 체력에 맞는지 판단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최말순 씨가 하시는 일자리입니다. 한 달 급여는 76만 원 정도입니다. 공익활동형보다 높습니다. 근무 시간도 더 깁니다. 하루 6시간 정도 일합니다. 일의 내용은 돌봄 서비스입니다. 노노케어가 대표적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말벗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보육시설 도우미, 장애인 활동 보조, 지역아동센터 급식 보조 같은 일도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의 특징은 사람을 직접 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감정 노동이 필요합니다. 친절해야 하고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사람 대하는 걸 힘들어 하시면 안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면 이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급여도 공익활동형보다 높습니다. 사람 응대에 자신 있으시고 체력도 괜찮으시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홍금자 씨가 하시는 일자리입니다. 한 달 기본급은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인센티브가 붙으면 1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수익이 나면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의 내용은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반찬 가게, 세차장, 공산품 제작, 택배 포장 같은 일입니다.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팀으로 일합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장점은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요리, 바리스타, 제과 제빵 같은 기술 교육을 무료로 받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급여가 올라갑니다. 단점은 실적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안 팔리면 급여가 낮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혼자 일하는 게 편하신 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으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으시면 추천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취업알선형입니다. 오상도 씨가 하시는 일자리입니다. 한 달 급여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중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합니다.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합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일하는 겁니다. 일의 내용은 경비, 청소, 주방 보조, 배달 같은 일입니다.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겁니다. 시니어 취업센터나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서 알선해 줍니다. 취업 알선형의 장점은 급여가 높다는 겁니다. 150만 원 이상 받으면 생활비 걱정이 줄어듭니다. 자녀들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체력 소모가 크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일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도 길고 업무 강도도 높습니다. 70세가 넘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민원 응대도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좋으시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지역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급여도 다르고 업무 내용도 다르고 모집 인원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6년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지역 3곳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의왕시는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리 업무, 카페 바리스타, 관광 해설사 같은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급여도 높습니다. 한 달에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의왕시의 장점은 직무 교육을 잘 시켜준다는 겁니다. 바리스타 교육, 관광해설 교육을 전문 강사가 가르쳐줍니다. 2주에서 4주 과정입니다. 무료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자격증도 줍니다. 이 자격증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일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의왕시에 사시는 분들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의왕시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서 받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입니다. 상록구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특히 많습니다. 교통지도, 공원 식물관리, 노노케어 활동 같은 일입니다. 활동비는 한 달 29만 원입니다.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상태에 따라 업무를 배정해 준다는 겁니다.
신청할 때 건강 상태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배정합니다. 허리가 안 좋으시면 가벼운 일을 배정합니다. 이정자 씨처럼 무리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근무 중간에도 건강 체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담당자가 전화해서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록구의 또 다른 장점은 경로당과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 끝나고 경로당에서 점심 드실 수 있습니다. 동네 분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일과 여가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안산시 상록구에 사시는 분들은 상록구청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481-5470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여주시는 2026년에 노인 일자리를 대규모로 모집합니다. 1200명을 모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학습 지원 업무, 환경 정비, 사회 서비스형까지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급여는 29만 원부터 76만 원까지입니다. 여주시의 특징은 농촌 지역이라 일자리가 여유롭다는 겁니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신청하면 대부분 합격합니다. 그리고 일의 강도도 낮습니다. 도시보다 여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좋습니다. 공원 관리 같은 일을 하면 매일 산책하는 기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는 1월 2일부터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여주시에 사시거나 여주 쪽으로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입니다. 자, 지역별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에는 몇 가지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알아야 신청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첫째, 신청 시작일은 1월 2일입니다. 설 연휴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인기 있는 일자리는 조기 마감됩니다. 12월 안에 미리 준비하세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전화번호 메모해 두세요. 신청 서류도 미리 챙기세요.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건강상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니어클럽 방문, 온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은 노인 일자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온라인이 어렵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게 확실합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내게 맞는 건 뭔지 상담해 줍니다. 셋째, 근무 시간은 대부분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이 그렇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조금 더 깁니다.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취업알선형은 하루 8시간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선택하세요. 넷째, 우선 선발 대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우선입니다. 차상위계층도 우선입니다. 독거노인도 우선 선발됩니다. 해당되시면 신청할 때 꼭 말씀하세요.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다섯째, 직무 교육이 제공됩니다. 대부분 무료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특히 교육을 잘 시켜줍니다. 바리스타, 요리, 제과 같은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기술 배우는 게 쉽지 않지만 천천히 가르쳐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배우는 분들도 다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내게 맞는 노인 일자리인지 확인하는 셀프 체크리스트입니다. 7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종이에 적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5개 이상 예스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3개 이하면 다시 고민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서 왕복 30분 이내인가요? 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라도 너무 멀면 안 됩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겁니다. 왕복 1시간 넘으면 체력 소모가 큽니다.
이정자 씨가 그랬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를 선택했다가 3일 만에 무릎 망가졌습니다. 왕복 30분 이내로 하세요. 차 타고 가는 거리도 따져보세요. 버스비도 계산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물건 드실 수 있나요? 본인 체력을 솔직하게 평가하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서서 하는 일은 피하세요. 허리가 안 좋으시면 무거운 거 드는 일은 피하세요. 과신하지 마세요. 일 시작하고 나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경로당 청소, 도서관 정리 같은 일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후 텃밭이나 경로당 같은 일상 루틴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이정자 씨는 일 때문에 오후 텃밭 일을 못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였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을 못하니까 답답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돈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후에 경로당 가는 게 습관이시면 오전에만 일하는 일자리를 선택하세요. 텃밭 일이 중요하시면 그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고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형인가요? 저녁형인가요? 이정자 씨는 아침 7시에 나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원래 아침잠이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억지로 일찍 일어나니까 피곤했습니다. 본인이 아침형이면 아침 일찍 시작하는 일자리가 괜찮습니다. 저녁형이면 오후에 시작하는 일자리를 찾으세요. 도서관 오후 업무, 경로당 저녁 청소 같은 일자리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일 괜찮으신가요? 최말순 씨는 노노케어 하면서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본인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조용히 일하는 게 편하신 분도 계십니다. 본인 성격을 생각하세요. 외향적이시면 사회서비스형이 좋습니다. 내향적이시면 공익활동형 중에 혼자 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 겨울 실외 근무, 체력적으로 문제 없나요? 공익활동형은 대부분 실외입니다. 여름에는 덥습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나이 들면 추위와 더위에 약해집니다.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위를 못 참으시면 여름에는 쉬는 게 낫습니다. 추위를 못 참으시면 겨울에는 쉬는 게 낫습니다. 실내 일자리를 찾으세요. 도서관, 경로당, 복지관 같은 곳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점심이 제공되나요? 식사 해결이 가능한가요? 일자리 중에는 점심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같은 곳은 점심을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도시락을 싸 가시거나 근처에서 사 드셔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점심 제공되는 일자리가 좋습니다. 한 끼 해결되니까 편합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7가지 질문 모두 체크해 보셨나요? 5개 이상 예스라면 도전해 보세요. 3개 이하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 내 루틴, 내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정자 씨는 그걸 몰랐습니다. 29만 원이라는 돈만 보고 시작했다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반면 장복희 씨, 최말순 씨, 홍금자 씨, 오상도 씨는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해서 지금도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노인 일자리 신청이 시작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7가지 체크리스트를 종이에 적어 보세요.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시는 겁니다. 1월 2일 되면 바로 전화하세요. 인기 있는 일자리는 조기 마감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체크리스트를 종이에 적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카톡방에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서 노인 일자리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음 주에는 은행원이 절대 먼저 말 안 해요. 내년부터 가입 불가, 평생 세금 영원 통장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알아도 세금 연 200만 원은 절약하실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정보니까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